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이 하고 싶다면 늦었다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할 거잖아요. 정말 늦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내 남은 인생에서는 가장 빠른 때가 될 테니까요. 시작은 남들보다 늦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늦추지 말고요. 여러분들만의 타이밍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우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좀 파악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 가득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같이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2부에서는 종목 진단도 이어지니까 궁금한 종목들도 미리미리 남겨주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전화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오늘도 반올림 100%님께서 유후 하면서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봄님 안녕하세요. 2등일까요? 네, 오늘 2등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작은 소나무님도 오셨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오늘도 출석하셨어요. 벙벙님 함께 하시고요. 자, 나는 몇 등인가 라고 하셨는데 1, 2, 3, 4, 5등 하셨군요. 5등으로 출석 체크 잘 오셨고 오늘 저희 귀걸이가 잘 어울린다는 좋은 말씀도 함께 해주셨네요. 자, 준호님 오셨습니다. 임준현님께서도 저희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종목 진단은 잠시 후 2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10시부터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볼 거고요. 오승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들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형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는 바이오 앤 굴뚝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앤 굴뚝주. 네. 특히나 굴뚝주. 최근에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좋았죠. 오늘 맞죠? 네. 좋았죠. 자, 그러면 요 두 섹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바이오부터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일요일 날 밤 9시에 스트리밍 들을 때, 엊그제죠, 엊그제. 예, 일요일 날 밤.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거 3가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쁜 것 2가지. 그래서 이번 지금 시장 좋은 것, 나쁜 것하고선 딱 구분드리는 그 방송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 좋은 거는 3가지다. 바이오, 굴뚝주, 그리고 하방 ETF. 하방 ETF. 예, 3가지. 그리고 반면에 나쁜 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다. 반도체. 예, 네. 그렇게 방송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이번 주 지금 거래일수가 이틀 지금 지났는데 어제는 바이오가 정말 크게 폭등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굴뚝주가 폭등하는 양상. 요 패턴대로라면 내일은 하방 ETF의 날인가 싶기도 한데, 예, 그런 지금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는 이제 바이오가 폭등을 했었죠. 업종 지수가 무려 5%. 그러게요. 예, 업종 지수 5%면 상당히 또 놀라운 겁니다. 하루에 업종 지수가 5% 올린 건 굉장히 또 이례적인 그런 양상들인데,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어제 보면 5.06% 지수 자체가 5.06% 폭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어제 폭등이 워낙 또 컸기 때문에 오늘은 한 0.9% 정도 조금 눌림 나타나는 그런 지금 단계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굴뚝주죠. 굴뚝주라고 한다면은 건설, 철강, 조선화학, 중우장대. 예, 오늘은 그 굴뚝주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건설업종 지수는 그 3.5% 급등하는 상당히 이것도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의 오늘 하루였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좀 계속 꾸역꾸역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가 좀 날마다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반면에 오늘은 포스코는 주가가 오르지 못한 반면에 현대제철이나 고려아연 등등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하면서 역시 굴뚝주의 한 축인 철강 업종도 오늘도 또 신고가 나오는 그런 양상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은 따로 뭐 코스피 조선업종이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코스피 200의 중공업 업종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것도 최근 이제 11월 달 이후 거의 신고가 막 뚫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당히 좀 오늘 그래도 한 2% 이상 업종 지수가 또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화학업종은 업종 지수는 1.8% 올랐다고 돼 있는데 요게 화학업종은 사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 필두로 해갖고 거의 한 4, 5%, 한 7%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코스피 화학업종 분류 안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죠? 네.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또 시가총액 큰 쪽에 뭐 그런 순수 화학과 조금 정유가 있죠. 정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시가총액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갖다 보니까 화장품은 오늘 좀 빠졌단 말이에요. 한 3%, 4% 빠지고 네. 정유 이런 건 거의 안 올라가니까 업종 지수는 1.8%라고 돼 있어도 사실상 오늘 뭐 화학 섹터 자체는 상당히 또 강했던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제와 오늘 보면은 이제 어제는 바이오, 오늘은 또 이제 굴뚝주 이렇게 또 상당히 강해지는 양상들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상당히 좀 추세적인 어떤 또 시작점일까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운용력은 추세적인 시작점으로 봅니다. 시작이에요. 네. 시작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월 정도까지는 좀 상당히 강한 양상들 한 6개월 정도 월봉이 그래도 꾸준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건설, 철강, 조선화학 그런 굴뚝주 있어서도 거진 한 4월 말 정도 지금이 2월 말이니까 거의 한 2개월 정도는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의 그런 양상들을 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도 그렇고 굴뚝주들 특히나 화학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던 섹터인 만큼 최근에 이 상승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와 바이오와 굴뚝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투자 전략까지 이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부터 살펴보자면 바이오가 이렇게 어제 강했던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어제 이제 바이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5%대 이상 급등하는 그런 양상에 있어서는 HLB가 분위기를 제일 많이 잡았었죠. HLB가 상한가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HLB 생명과학이나 또 HLB 뭐 제약 뭐 등등이 갖고 HLB 계열사들이 또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상당히 주도를 했는데 사실 막상 보면 그렇게 뭐 큰 호재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HLB 하면은 선박 사업을 하고 있었어라고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다 완전 순수 바이오 신약 만드는 회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이었던 선박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바이오에 뭐 전념한다는 어떻게 선박 사업에서 바이오로 갔을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쵸? 사실 그렇다고 또 뭐 선박 사업이 그렇게 규모가 있고 어떤 이게 그룹에 지금도 사실상 뭐 거의 뭐 바이오 전업 기업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인데 이런 거 갖고도 치고 올라가는 거는 시기가 또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 재료 자체에 뭐 좀 강도가 뭐 어떤 좀 내용이 있는 재료다 하는 것보다도
그 안 그래도 오르고 싶으니까 이쪽 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 형국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또 이제 순환이 이제 들어올 그런 시점들이 되고 또 종목들 뭐 보면은 이미 한 2020년도 한 8월 달, 9월 달 이후로 거의 뭐 대세 하락기 2021년도 뭐 상반기 정도까지도 종목들이 이제 주가 크게 올라갔던 걸 다시 빼고 밑에서 이제 한 1년 반 이상 거의 종목별로는 한 2년 반까지도 지금 좀 밑에서 이제 충분히 다져진 그런 지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이오들이 작은 이런 뭐 재료,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또 탄력을 많이 받는 현재 또 시점들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한미 사이언스나 또 뭐 메지온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어제 보면 또 이 신약 관련된 특히 중기적인 또 낙폭이 상당히 좀 있었던 종목이나 네. 또 어제까지는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한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제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또 단기 고점을 만드는 그런 양상들도 있었는데 그럼 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재료도 없습니다. 어떤 재료 요인보다는 바이오 자체가 지금 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어제 동반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양상들을 좀 가져왔고요. 이렇게 뭐 메지온 이런 것도 뭐 나름 뭐 또 임상 3상 들어간다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주가가 어제 또 탄력을 크게 보인 거는 앞서 여기 뭐 보면은 거의 한 10월 달부터도 한 4개월, 5개월 계속 그냥 이 밑단에서 주가가 전고점 뭐 2021년이나 이런 데 대비로는 뭐 이미 크게 빠진 그런 시점들 이후에 바닥 따지기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또 호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반영받는 그런 지금 시점들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전체적인 호재나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인식이 좀 저한테는 있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또 하나의 뭔가 이유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바이오는 항상 보면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가지 않고. 예, 개별적인 어떤 실적 요인, 개별적인 어떤 뭐 이슈 요인 이걸로 막 각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보다도 어떤 보통은 한 2년 반 정도 주기가 되겠는데, 그쵸. 예, 어느 딱 시점들이 되면은 사실 뭐 호재가 별로 없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 뭐 직전에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네네. 2020년 뭐 3월 뭐 한 8월 달 거기에 이제 코로나 그때도 보면은 사실 코로나랑 아무 연관성도 없는 회사들, 뭐 백신과 연관성도 없고 뭐 치료제랑 연관성도 없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주가 막 두 배, 세 배, 네 배 막 또 올라갔다 보고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바이오의 특성 자체가 우르르 좀 몰려 다니는 속성. 근데 그 주기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또 바이오가 또 하나의 지금 사이클을 가져가야 된 현재 또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딱 2월 초일이었죠. 2월 1일 날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며칠 또 주춤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한 지금 또 상당히 또 강한 느낌들 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요 강한 주기들이 점점 이제 가까워 오고 있고 점점 이제 날수가 좀 줄고 있고 그 강해지는 강도에 있어서도 심지어 이번 주는 이제 업종 지수가 한 5%라고 치고 올라가듯이 점점 강도도 좀 세지기 시작하는 현재 또 시점들이 또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요즘 바이오가 좀 꿈틀꿈틀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용기가 선뜻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도 이제부터 추세가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이오 종목을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담아야 되는 걸까요? 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독가진 이후에는 사실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예, 주식이 워낙 또 작년도 올해 보면은 이 주기 자체도 굉장히 또 종목 섹터 주기들도 굉장히 짧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야 이쪽이 대세다 하고 느껴지는 시점 되면은 이제 주가 기복도 많고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가 있는 그런 시점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는 미리 이제 바닥에서 막 이제 터닝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선취를 해야 또 먹을 게 있다 하는 그런 면들이 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만 해도 그렇죠. 테슬라만 해도 불과 지금 한 3-4달 사이에 온갖 천당과 지옥을 막 반복하잖아요. 근데 특징은 뭐예요? 대중 투자자들이 뭔가 막 기대를 하고 뭔가 강한 거, 신고가 이런 걸 기대하는 시점들은 영락없이
낭패를 보는 시점이죠. 그렇게 시가총액 뭐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 주식도 순간적으로 뭐 한 2달 이내 3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도 또 빠지고 그러다가 하염없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이제 뭐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막 이제 100달러도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점 오니까 또 꾸물꾸물 또 올라오더니 한 달 사이에 또 막 거의 한 배 가까이도 올라오잖아요. 항상 특징들은 어떤 섹터든 지금 시점들에 있어서는 네. 밑에서 무조건 낮은 단계 속에서 그게 터닝되는 그런 흐름들이어야 또 먹을 게 있지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갖춰놓고 그리고 대중들이 이제 또 막 이제 달라붙고 또 막 이제 또 긍정적인 기사나 기대감에 대한 기사 이렇게 부추기는 시점들은 사실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시점. 근데 사실 크게 봤을 때 올해 연중 장세는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박스잖아요.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렇죠. 연말에 가서 보면은 사실 그대로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있어서는 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뭔가 돌파될 것 같다는 자리는 무조건 또 밀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뭔가 붕괴된다, 약하다, 힘없다 하는 시점들은 당연히 또 올라오는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속 역발상을 해야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들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 섹터들도 마찬가지의 지금 양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바이오 종목 선택할 때 이거 하나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바이오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예. 바이오 선택하려면 이거 하나는 보고 선택을 하세요. 그 뭐 최근에 운용력이 요 스트리밍 네. 뭐 요 지금 라이브 공개 라이브 방송하실 때. 토마토 라이브 할 때 뭐 여러분 아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 대표주들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HLB도 뭐 네.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을 드렸고 그런 또 한미계열도 그렇고요. 네. 그런 대표주들도 그냥 뭐 여러분이 아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도 사서 그냥 갖고 있어도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또 한 2배 정도는 오른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네. 너무 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는 뭐 또 시가총액 또 중위권 종목 또 중하위권 종목 이런 데에서는 또 훨씬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들 나는 종목들도 많이 또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선취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다면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심상치 않다. 조금씩 움직이려고는 하나 보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슈와 함께 좀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근데 이렇게 뛰어오를 때 워낙에 강하게 뛰어오르고 또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바이오 이제부터 조금씩 추세가 시작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우리 8월까지 여름까지 조금 더 지켜본다면 바이오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바이오 중에 좀 눈여겨보고 계셨던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불안한 이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이 좀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또 궁금한 내용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굴뚝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굴뚝주의 날이었어요.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건설 좋아요. 일단 건설 보면은 그 아침 시가권 흐름은 오히려 이제 현대건설이 좀 더 강하고 주도하는 그런 느낌들을 줬었는데 네. 장 오후장 가서 보면 또 이제 GS건설이 주가가 더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었고요. GS건설이 한 6%대 상승 그리고 현대건설이 한 4% 내외 그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건설주들도 강한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반면에 뭐 삼성물산이나 또 대표주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 이런 쪽들은 별로 오늘 또 오르지 못한 그런 또 특징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얘는 또 갈 때는 다 같이 안 가나요? 그렇죠. 주로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초 이후에 작년도 이제 12월 달, 1월 달 넘어오면서 사실 눈에 그렇게 막 띄는 강세 흐름들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1월 월초, 1월 뭐 한 3, 4일 고국면에 한 번 있었고 한 1개월 반 가까이 계속 조용한 그런 양상들이 있어가지고 또 주가가 훨씬 가벼워진 그런 또 시점들이고 반면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면은 역시 작년 연말 이제 저 빈살만 이슈 그때 워낙 또 대중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또 크게 일으키면서 많이 또 붙은 물량들이 네. 아직은 계속 또 그냥 좀 잠겨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은 그런 또 특징들은 있고요. 예, 다음 이제 현대제철 보면 현대제철이 지난주 흐름에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좀 반등을 도모하던 그런 양상들 나타나다가 오늘은 상당히 좀 강한 양상, 거의 한 7%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었는데요. 고려아연도 거의 한 5, 6%대 정도 상승. 반면에 지난주에 꾸역꾸역 그래도 2%, 3% 꾸역꾸역 올라왔던 포스코는 그 보합 정도 그렇게 지금 끝나는 양상들이었는데 이 또 철강, 굴뚝주, 건철주와의 또 철강주들도 오늘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날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선주도 오늘 상당히 또 강했죠. 조선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 가까이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뭐 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역시 조선주들도 오늘 상당히 또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이었고요. 화학업종은 이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순수화학주 중심으로 상당히 또 강한 양상. 롯데케미칼도 최근 보면 한 12월 달, 1월 달 계속 뭔가 이 한 18만 5천 원권, 19만 원 근처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면 도로 또 밀리고 나오면 또 밀리고 이런 양상들이 거의 한 4번 이상 반복이 되다가 네. 거진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또 그 고점은 살짝 넘겨놨는데 이런 또 지금 시점들 되겠습니다. 굴뚝주는 오늘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순서죠, 순서. 예. 정말 뭐 순서예요. 이슈라기보다도 순서. 특히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예. 뭐 유럽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철강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설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주가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네. 뭘까요? 이유요. 네. 이쪽이 항상 보면은 그 딱 지수 내지는 반도체 작년 올해 보면은 그럼 좀 거꾸로 노는 쪽이 이제 건설, 철강, 조선화학, 네. 굴뚝주가 좀 됩니다. 이게 원래는 경기 민감주고 또 지수를 이 지수와 이제 정방향으로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이런 성격의 종목으로 생각이 돼 있는데 작년도 이후 대세 하락기에 있어서는 계속 지수가 약해지는 특히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또 하이테크주들이 약해지는 국면에서 꼭 이 네. 굴뚝주가 강해지는 양상. 작년도도 그랬죠. 작년도도 1월 달 급락 이후에 또 반등세가 나왔다가 2월 달, 3월 달, 4월 초로 가는 양상들이 지수가 질금질금 계속 또 밀리는 구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 건설,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교차하는 장세니까 그러죠. 섹터들이 지금 뭐 반도체면 반도체가 대세를 만들어 갖고 뭐 1년, 1년 반, 2년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장도 아니고 이게 계속 뭐 한두 달, 두세 달, 한두 달, 두세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 교차를 주는 장세가 되니까 네. 저쪽이 이제 흐름이 약해지는 구간은 이쪽한테 또 긍정적인 양상을 주고 이런 지금 박자로 보이는데 대략 지금 요 건설, 철강, 조선화, 굴뚝주들도 워낙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일간, 뭐 주간 이런 뭐 이런 일간 차트나 이런 단기적인 차트들도 워낙 좋고 네. 또 주간 차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갖고 막 한 주, 두 주, 세 주 그냥 막 끌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보다는 지금 뭐 특징이죠. 뭐 연초 이후에 지금 연초 12월 달도 마찬가지 계속 보면은 이게 어떤 섹터가 주로 강한 구간이어도 연속성 있게 이틀, 3일 사이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번 팡 올려쳤다가 질금 하고선 또 한 3, 4일 뭐 주인 없는 척 하다가 갑자기 또 팡 한번 올려쳤다가 그래요? 이걸 반복해주는 그런 특성들인데 네. 그렇게 팡 하고 올려쳐주는 주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중심값들이 높아지겠죠. 제가 봤을 땐 이런 굴뚝주들, 건설,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이 딱 한 4월 달 말 정도 거기까지 강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딱 이제 반도체랑 교차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2월 달 말인데 대략 한 4월 달 중순 그 정도까지가 이제 반도체주가 뭐 그렇다고 뭐 크게 폭락한다 그거보다도 또 질금질금 11월 달 뭐 1월 12월 달 이럴 때처럼 질금질금 계속 이제 흘러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질금질금 흘러가는 그 구간들에 있어서는 거꾸로 이제 건설,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쪽들이 이제 질금질금 하고 중심값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반면 한 4월 중하순 정도 이제 뭐 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또 작년도 연중 이제 저점권 막 이제 막 거기서 또 이제 붕괴된다 막 뭐 어쩐다 하고선 막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막 불어넣고 그런 시점들, 거기서는 이제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또 퉁 하고 밀고 올라가면서 거꾸로 이런 건설, 철강, 조선, 화학주들 이런 것들의 수급이 확 약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네.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굴뚝주들, 조선, 철강, 화학까지, 여러분들 건설주까지. 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얼마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실어가고 있고, 그동안 또 워낙에 지지부진하고 빠졌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중심값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이오와 굴뚝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현재 상황들을 짚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가 이 두 섹터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을 알려주실까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금 사이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긴 관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요쪽 그 굴뚝주들은 딱 한 2달 정도 봅니다. 2달 조금 더 정도. 비교적 짧게. 예. 네. 그 정도 보기 때문에 계속 뭐 2월 지금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뭐 이제 뭐 10월 달, 11월 달 그걸 뭘 걱정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당장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 가급적이면 3개월 이내,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할까? 내일. 네, 이게 중요한 것들인데 네. 우리 투자 여러분들께서 요 2월 달 말, 3월 달, 4월 달 넘어가는 요 구간들은 주로 포트에 바이오 그리고 이런 건설주와 굴뚝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계시면은 굉장히 지수는 중심값이 좀 낮아지고 저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잔고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걸로 보이고, 반면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 비중이 많으시면은 또 똑같이 또 이제 11, 12월 달과 마찬가지로 크게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질금질금 하면서 잔고가 또 녹아내리는 그런 양상들이 될 걸로 보여가지고 운용력 생각인 이런 쪽 비중들을 계속 좀 늘리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네. 물론 2차 전지 반도체가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그러실 겁니다만 굳이 그 섹터를 계속 들고 가면서 긴 시간 동안 힘들기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서 수익을 또 챙길 때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순서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챙겨가는 전략들이 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바이오와 굴뚝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바이오나 굴뚝주 가운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좀 사고 싶은 관심 갖고 있었던 굴뚝주나 바이오주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팅창에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또 철강주나 조선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건설주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운용형님께서는 건설주 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온다면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2달 동안은 2달 동안은? 예, 그냥 차라리 물린 셈 치고선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그래요?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언제야 4월 말 5월 6월 넘어가는 기조에 있어서는 또 질금질금 또 빠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2월 말이기 때문에 2월 말에서 한 4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건설주도 괜찮다, 좋다. 그러면 건설주들은 일단은 4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 손실을 회복하는 시기로 좀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네요. 굴뚝주라는 용어의 창시자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굴뚝주라는 말을 운용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건 뭐 요즘은 잘 안 쓰죠. 굴뚝주라는 말을 그래요? 잘 안 써요? 예. 그럼 요새는 뭐라 그래요?
요즘요?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하나? 그냥 옛날 네. 옛날에 강했던 종목. 아, 그래요? 한일 가는 종목. 옛날에 그쵸, 그 시장을 예. 이끌어갔던 그쵸, 섹터들. 옛날이죠. 벌써 한 15년, 13년도 더 됐으니까요. 옛날에 강했던 종목. 2003년, 4년, 5년, 그래요? 6년, 7년에서 마지막 끝이 한 2011년 정도였나요? 그때까지는 시장 지수도 주도하고 네. 또 무겁지만 중후장대지만 뭐 시세도 막 30배, 50배, 70배씩 막 이제 대박을 터뜨려주고 그랬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뭐 등락만 있죠 이제 많이 또 빠지면 거기서 이제 또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네. 그 대세에 있어서는 막 완연한 뭐 대세 상승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게 또 굴뚝주. 그러다 보니까 굴뚝주는 옛날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 컸어도 네. 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오히려 전기전자보다도 굴뚝주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계속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변방이죠. 오늘도 뭐 굴뚝주 뭐 아무리 이러고 그 급등을 해도 지수 보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러나 네. 그래도 또 뭐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이 10년, 2011년 이후에 거의 한 12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들인데 이 12년 동안에 경쟁력까지 이제 상실을 했다. 이게 항상 시가총액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라는 게 모든 걸 그 산업과 그 또 이제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항상 유행에 따라 별게 없는데도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벼랑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도 마지막 이제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고 또 기업의 이제 근간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 상대적으로 그쪽 업황이 지금 뭐 안 좋다 중장기 장기 침체 권역이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경쟁력만 우위에 있으면은 다음 이제 빅사이클이 왔을 때 그 기업은 또 이제 다시 또 뭐 20배, 30배, 50배도 터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은 10여 년 동안의 굴뚝주라고 하는 뭐 건설, 철강, 조선화학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빠져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었지만 그래도 경쟁력, 산업에 있어서의 각각의 뭐 조선이면 조선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 그리고 또 건설이면 건설 나름대로의 플랜트에 있어서 또 경쟁력, 이런 경쟁력은 그래도 우위에 계속 세계 탑 클래스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쪽 업황 사이클들이 돌아 나오는 시점들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데 그건 내년 이후니까 그 내년 이후예요. 내년 이후. 올해는 아직 대세를 멀었구나. 논하는 시점이 네. 아니고 올해는 거의 등락을 계속 오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한 그래도 한 7, 8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약한 느낌보다는 가급적 강한 느낌의 등락권 반면에 9월, 10월 달은 한 40 내지 45일 정도 일시적인 급락.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024년, 5년, 6년, 7년, 8년으로 가는 대세 상승 사이클이 열린다. 그렇게 운용력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대세에 대한 얘기들은 결국 10월 달, 11월 달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올해는 8월 달 이전에 등락 속에서 네. 그 섹터, 같은 섹터를 갖고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냐, 그렇지 않은 시점이냐, 거기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이오와 굴뚝주입니다. 어제는 바이오의 날, 오늘은 굴뚝주의 날로서 이제 시장에서 이 두 섹터들이 두 주제들이 계속해서 조금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동안은 이 섹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점. 자, 그랬더니 이제 채팅창에서는 아니, 그래서 운용형님, 바이오는 뭘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하실 때는 좀 힌트를 주시나요, 운용형님? 네. 예. 그런가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또 라이브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힌트를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굴뚝주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그렇다면 시간이 이제 남았으니까 운용형님께서 바이오, 굴뚝주 그리고 하방 ETF가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하방 ET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방 ETF는 지금 왜 좋아요? 그건 뭐 지난주 투자하신 시간과도 또 이게 연계가 우리 우하향 되는 지난주가 하니까.
박준호 운영님 뭐 또 저 예, 뭐 이제 시간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개인 네.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또 바뀌어서 제가 목요일 날 맞아요. 드렸었는데 네. 그 목요일 지나고선 지금 뭐 미국은 하루 이틀이군요. 이틀 거래하고 우리 3일 거래했는데 한국은 지난주 시황이 그랬었죠. 지난주 시황이 지난주 이제 CPI 발표 화요일 두고 CPI 수치가 약간 안 좋게 나올 거지만 지수는 오히려 강한 느낌을 수요일 목요일까지 더 끌고 간다. 반면에 지난주 목요일 날 정점을 필두로 금요일 날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시장 지수는 약해지는 자리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네네. 그러고는 금요일 날 또 빠지는 척 하더니 월요일, 화요일, 오늘 보면은 어제 오늘 보면 지수가 가만히 서 있죠. 예. 맞아요. 그죠? 지수가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한데 어제 그렇다고 아침이 또 좀 빠지는 척 했군요. 어제 아침이 그렇다고 쭉 또 빠지는 척 하다가 강하게 또 반등도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정말 제자리 걸음. 예. 기본적으로 이번 주 더군다나 지금 여기 박스가 1월 27일 이후에 1월 27일 고길 딱 정점으로 이제 그 박스에 계속 접어들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우하향 박스. 요건 뭐 1월 27일 전 방송에서도 투자하신 곡에서도 여기 설날 연휴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설날 연휴가 여기 갭이 있는 데인데요. 네. 갭 있고 그 이제 설날 연휴 지나면 한 3, 4일 정도 지수를 강하게 또 올려쳤다가 그러고는 우하향 박스권 접어든다고 했었죠. 우하향 박스권. 맞아요. 그러고선 이제 우하향 박스권 쭉 하다가 한 3월 달 이제 한 중순 정도 거의 갔고 한 4, 5 거래일 정도 이제 퉁퉁퉁퉁 한번 빼주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4월 달과 5월 달로 가는 이제 또 반등장, 강세장 그렇게 전환된다 했는데 지금 박스는 박스인데 우하향까지는 아니죠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괴리가 네. 좀 있는 구간이에요. 괴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우하향으로 빈둥빈둥하면서 중심값을 낮춰 놓으면 별로 이렇게 연속적인 이제 하락의 뭐 우려가 없는 자리인데 여기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방 압력이 꽤 세져 있는 지금 시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이제 한 4, 5 거래일 정도 약세 구간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3월달 중순까지 빈둥빈둥하다가 3월달 중순, 중하순 거기서 한번 쓱 빼는 고형국들 나타난다 그랬던 지금 시점들이라 그래서 하방 ETF인데 은근히 또 하방 ETF들이 지금 보면은 지난주 이번 주 넘으면서도 이게 하방 ETF하고 지수랑 완전 연동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물론 코스피 네. 코스피 인버스 곱버스는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랑 그대로 연동을 하겠죠. 코스닥 또 레버러지, 코스닥 인버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연동을 할 것인데 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변동성 지수, 뭐 ETF 그런 데 보면 뭐 변동성 지수, VIX, 시카고, S&P, VIX 지수나 그런 유형들도 있고 뭐 중국도 이제 홍콩 항생 테크 관련된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품목별로 보면은 그런 것들은 그 지수가 오르는 양상들에서도 VIX가 워낙 지금 한 18, 19까지 빠진 그런 시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 있게 보인 게 지난주 후반이었는데 또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 않았어도 또 주 후반 넘으면서 또 VIX들이 한 21,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는 왔는데 그런 품목들도 굉장히 좀 활용 가치가 그 시점별로는 이게 보면 그 하방들이 지수야 딱 곱하기 2나 곱하기 1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네. 여타 이제 뭐 ETF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저쪽 원자재 관련된 또 품목들 뭐 등등 또 환율은 이미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환율은 지금 뭐 지수 그대로 있는데 지금 2월 달 거의 넘어와갖고 환율 쑥 치고 올라왔고 거의 이제 뭐 저 반등 추가적으로 반등할 폭들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품목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하방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네, 하방이 먹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항상 보면. 않아요? 예. 그 추세적으로 올해 뭐 보면 이제 올 한 8월 달 중하순 거기는 조금 강도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있어봐야 뭐 2, 3일, 3, 4일 고 네. 찔끔 그거 하는 정도라 그 품목 저런 뭐 특이 품목들 그런 거나 좀 뭐 어떤
거리가 있지 지수에 있어서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방 ETF가 매력 있는 시점은 올해도 역시 한 8월달 말이나 이제 9월달 넘어갈 때 그때 있어서는 그래도 뭐 그 시점 한두 주 내지는 또 40 내지 45일 갖고도 좀 나름대로 굉장히 또 장고에 요긴하게 네.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금은 지수가 저걸 이게 뭐 좀 빠진다고 해도 이게 우르르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지수 구조가 요러고 빠져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 대략 한 8월 달까지 그려드릴까요? 네. 뭐 이전에도 많이 그려드렸지만 한번 또 그려드리면 네, 네. 대략 지수가 여기 지금 여기 한 3월 지금이 이제 2월 달 지금 말인데 거의 한 6월 달 여기 저기 한 4월 달 4월이 아니죠. 3월이죠. 3월 달 중하순 고기가 대략 지수 한 요 정도 아마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한 느낌 정도 주는 요걸 살짝 뭐 하회한다거나 좀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좀 약세권 정도 보시면 되고 지수 있어갖고 반면에 또 이제 3월 달 말필두로 해갖고 이제 4월 달, 5월 달 넘어가는 기조는 또 다시 강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강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 그 중간 단계를 어떤 식으로 다시 눌렀다가 올라갈까 거기서 민기적거리다가 올라갈까 그거는 거기서 또 이제 종목들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한 8월 달 거기까지 굉장히 한 2620 정도 운용이 뭐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 2620선 정도 그 정도까지 그럼 가장 강한 느낌일 거 아니에요. 차트를 봐도 여기 작년도 올해 해갖고 거의 3중 바닥 막 4중 바닥 치고선 막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게 대중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또 이제 대중들 막 가담시키고 그러고는 한번 쿡 뺐다가 한 40 내지 45일 훅 뺐다가 이제 추세가 거길 필두로 해갖고 이제 대세 상승기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인데 8월까지만 당장 뭐 지금 9월달 10월달 뭐 별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아직 2월달 중하순뿐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로 보면은 여기 지수가 요양상들 가져가 있는데 이 지수 빠진다고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다. 네. 바이오 같으면 운용력 한 8월 달 정도까지 나름대로 한 3개의 계단 갖고선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기 나올 걸로 보거든요. 네네. 바이오면은 여기 요 기간들 요 6개월이라는 기간들 동안에 크게 뭐 지수 여기 업종 지수 이런 거 놓고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하고 요 정도 이러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1, 2, 3, 4. 우리 그렇죠. 옛날에 항상 했을 4개가 때. 나오니까 4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마 이런 양상 나올 거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정도 갖고 또 이렇게 또 뭐 좀 강해지고선 이제 눌림 받는다. 지금은 아직 막 이제 초입부 이제 막 힘겨루는 지금 단계니까 하루 불쑥 강했다가 또 빈둥빈둥하다 또 하루 불쑥 올랐다가 아직은 이런 단계들인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또 아까 저기 뭐 굴뚝주 네. 굴뚝주 그쪽을 보면은 여기 딱 지수가 이렇게 약해지는 구간들 지수가 한 3월달 한 하순 4월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강하다고 했죠. 한 2달 정도. 예, 거기까지는 이제 굴뚝주 여기 있어갖고 오히려 강한 느낌의 좀 반등기라고 또 가져가요. 근데 또 5월달, 6월달 이렇게 넘어오면은 다시 또 약해진단 말이에요. 예, 굴뚝주들은. 그리고 또 뭐 7월달, 8월달 거기서 지수 저기 8월달 정점 해갖고 또 강해지는 느낌 주다가 그러고 이제 9월, 10월 거기서 한번 또 한번 또 빠지는 그런 양상을 주고요. 반면에 이제 요거랑 딱 거꾸로 매칭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오히려 네. 바이오랑 뭐 반도체 이게 영 매칭이 된 게 아니고 작년 올해 넘어오는데 보면은 저기 그쵸 굴뚝주 건설 철강 조선 화학을 필두로 한 굴뚝주가 반도체랑 거의 이게 수급이 영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면은 저쪽이 약하고 저쪽이 약하면 이쪽이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대략 한 4월 달 말 정도 되겠죠. 4월 달 말 정도. 예, 4월 달 한 중순 그런 시점 지수가 오히려 여기서 또 어떤 정점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도 좀 약한 듯 하다가 4월 중순 되면은 이제 건설 철강 조선화 굴뚝주랑 이게 언매칭 서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수급이 반도체주 이제 또 질질질 계속 팔아가지고 저쪽 굴뚝주들 오히려 막 조선 철강 건설 어차피 밸류적 명분은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주 이미 실적 쇼크 크게 나왔죠. 연말 그쵸. 연초 나오면서 적자 전환 실적 쇼크 나왔는데 나름 지금 기대감으로 붙인다는 게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그거 아직 굉장히 조잡하고 아직 뭐 그런 단계라 뭐 재작년에 뭐 NFT나 그 메타버스 열풍 잠깐 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도 뭐 굉장히 조약한 단계라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네. 반면에 반도체주도 기본적으로 어때요? 싸죠. 그렇죠? 그쵸. 실적이 그쵸. 악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쌉니다. 예, 회사 뭐 볼륨이나 회사의 그래도 상대적인 경쟁력, 영업력 대비 굉장히 싼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둘은 똑같죠. 굴뚝주나 얘네들도 굴뚝주들도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히 강하고 좋은 단계인데 업황 사이클 져가면서 네. 실적도 은근히 뭐 해마다 괜찮아요. 그래도 실적도 괜찮은데도 주가는 굉장히 낮은 단계, 뭐 PBR 막 0.3, 0.5, 0.7 이런 단계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로 이제 좀 가치 투자자 내지는 시가총액 최상위권 투자자 또 경기나 이런 좀 이런 이 우리 시장에서의 대표성을 그런 쫓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이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고점인 것 같다 그러면은 네. 이제 조선건설, 화학 이런 쪽에 그쪽으로 이제 또 이게 수급이 싹 갔다가 이쪽이 또 단기적으로 대중들이 막 이제 또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다가 이런 양상들 이게 좀 반복되는 게 현재 시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조금씩 우하향 박스권을 그려 나가는 가운데 바이오, 조선, 철강, 화학, 건설주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겠습니다. 우리가 또 섹터별로 이 사이클을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겠죠. 자, 강의를 들으면서 채팅창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도 간단하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종목 진단은 잠시 후 2부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귀여운 밤비님께서 운용형님은 의성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빈둥빈둥이라든지 쓱이라든지 너무 귀엽다라는 댓글과 함께 아니 그러면 바이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면 코덱스 바이오 사면 수익 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도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맞는 투자 방법일까요? 그럼요. 그냥 뭐 어렵다, 생각하기 귀찮다. 뭐 종목 선택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시면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뭐 이런 사면? 거, ETF 바이오 그런 거 사서 8월 달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괜찮죠. 그래요? 예. 그럼 또 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수가 계속해서 우하향 박스권이라면 인버스를 사야겠다. 라는 댓글도 있어요. 그건 어때요? 근데 먹을 게 아까 그려드린 걸 보셔도 그 뭐 수익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여기 아까 뭐 지수에 있어갖고 뭐 지금 목표치가 뭐 그래도 한 30%막 2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기껏 뭐 3월달 말 저거 해봐야 저 지수로 저희 한 10%도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근데 뭘 그 시장에 그렇다고 지금 시장 구조가 네. 그래도 작년도 이제 대세하락이 막 시작될 때 작년도 연초나 이럴 때 그랬죠. 같이 우두두둑 빠졌죠. 그랬죠. 예, 너나 할 거 없이 얘가 네. 더 빠졌냐 덜 빠졌냐지 그런 그 기조로 빠졌는데 지금 벌써 작년도 1, 2, 3 다 맞고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기조들 속에서는 올릴 때도 다 같이 안 오르죠. 우리 지금 막 10월, 11월, 11월 달 10월 28일부터 이제 11월 11일로 가는 그 강세장에는 딱 거기서 올리는 것만 올랐잖아요. 초납 과대들. 막 뭐 카카오 뭐 맞죠. 메리츠 금융, 네. 카카오뱅크 뭐 해갖고 그냥 뭐 중기 한 1년 동안에 주가 막 한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이러고 난 것들만 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또 여기 또 한 11월, 12월 달도 지수 질금질금 빠진 동안에 거기서 또 강한 종목들은 강하고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고 또 1월 달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1월 달 지금 한 1월 4일에서 1월 거의 한 27일로 가는 고장세에서도 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은행 이런 것들은 강하게 가 있는데 또 지금 저 굴뚝주나 이런 것들은 또 못 네. 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미기적, 맞아요. 빈둥빈둥. 그게 계속 순환되는 그 구조들 속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아주 짧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주기 자체가 아주 짧다기보다 우리 투자자들이 네. 딱 그 매매하기 좋을 만한 한 1, 2개월, 2, 3개월 이 정도의 주기를 갖고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흐름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은 지수가 거의 연초랑 똑같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는 뭐예요? 네. 어떤 섹터가 됐든 어떤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예, 단기적으로 사람들 기대가 많다, 시세가 단기적으로 각이 붙었다, 거래가 크게 터졌다, 기다리고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왜? 추세는 못 나오니까. 예. 반면에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거래량이 두세 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죽었다. 시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빠질 만큼 또 빠지고 나서는 거기서 계속 이제 지지력을 상당히 보이면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된다. 그럼 어떤 거예요? 급작스럽게 또 주가가 강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올해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것만 잘 지켜도 올 연중 뭐 지수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어도 연말에 네. 가서 보면은 상당히 보람 있고 잔고가 풍성해지는 해였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딱 역행해서 가는 투자자분들은 아니 지수는 그대로였는데 나는 왜 3분의 1 토막이 나 있지? 나는 왜 5분의 1 토막이 나 있지? 내가 한 종목을 갖고선 작년 뭐 재작년 연말이나 작년 같으면은 어떤 특정 종목 상투권의 특정 종목을 갖고 그냥 한 1년 들고 있으면 막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이런 거 나는데 올해는 사실 뭐 그럴 섹터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네요. 자, 올 한 해 투자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지수에 계속 집중하면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들, 또 그 강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이 주기별로 순환매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때그때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을 계속 모아가는 게 올 한 해는 우리의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이 굴뚝주와 바이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 사야 하나요? 나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힌트들은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저녁입니다. 2월 20일 수요일 밤 9시에 명준우 운영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궁금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토마토 투자자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무리를 하면서 명준우 운영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